지난 시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X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댓글을 보니까 IRIS-T 미사일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AIM-9X와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성능이라 평가받는 IRIS-T 미사일은 특히 우리의 KF-21에 장착될 예정이라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죠. 오늘은 IRIS-T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미국과 나토가 미사일 통합을 위해서 중거리 미사일은 암람으로 만들고 단거리 미사일은 유럽이 합동 개발하는 아스람 미사일, 이걸로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지난번 사이드와인더 9X 탄생 비화로 말씀드렸는데, 조별과제의 한계로 아스람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난항을 겪던 중 때마침 소련의 아처 미사일이 등장했고, 높은 기동력에 놀란 미국이 자체 신형 단거리 미사일 AIM-9X 개발을 위해 뛰쳐나갔죠. 그 후 영국과 독일이 주도했던 아스람 미사일 개발,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아스람의 개발은 영국이 주도하고 독일은 시커 등 비교적 제한된 부분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영국의 목표는 말이 좋아 단거리지 이것도 사거리는 길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동성은 좀 희생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동독이 무너지면서 반전이 생깁니다. 독일 공군의 부동독 공군이 보유하던 미그-29 전투기와 R-7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손에 들어온 거죠. 이때 실제로 아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이 아처의 성능 너무 좋아요. 기동성이나 표적 획득 등 여러 면에서 우수할 뿐 아니라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운용 방식을 가진 미사일이었습니다. 독일은 그래서 영국 측에 R-73에 대항하도록 사거리는 줄이더라도 기동성을 엄청나게 높이고 기가시선 교전 능력을 확보하자, 이렇게 닥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결국 고집대로 사거리 연장 쪽에 더 중점을 둔 아스람 미사일을 개발하게 됩니다. 사거리가 무려 50km, AIM-9X나 IRIS-T의 사거리의 거의 2배죠. 1998년부터 영국 공군에 인도되어 사용 중인데, 영국은 자체적으로 아스람 공대공 미사일을 완성했지만 독일은 독일대로 1995년부터 독자적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유럽 공동개발 형식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생산이 시작된 공대공 미사일 IRIS-T입니다. 현재 독일과 영국이 각각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쓰이고 있는 건데, 어떤 것이 훨씬 더 인기가 많나요? 아스람 같은 경우도 수출이 좀 되긴 했지만 수출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IRIS-T가 조금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추세가, 사실 사거리도 물론 무시는 못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동력하고 가시선 밖 공격 능력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에서는 아무래도 IRIS-T가 조금 더 앞섭니다,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로파이터 운용국들도 상당수가 IRIS-T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앞으로 시장에서는 아스람은 IRIS-T한테 좀 밀릴 것 같아요. 현재도 밀리고 있어요, 사실은. 독일이 주도가 되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유럽 몇몇 나라들이 참여한 IRIS-T, 인프라레드 이미징 시스템 테일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 읽다 혁고에서 죽겠다. 적외선 열영상 유도 꼬리 날개 추력 편향 조종 미사일이라는 뜻인데, 이게 한글로 읽어도 숨 막혀 죽겠는데요. 이 미사일은 90년대 개발을 시작해서 2005년 12월에 최초로 미사일을 인도했고 일선 배치가 시작됐는데요. 9버전의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대체할 뿐 아니라 사이드와인더를 장착 가능한 항공기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유로파이터와 그리펜 전투기 등에서 사용 중이고, 유로파이터 운용국들이 많이 도입했죠. 무게는 약 87kg에 탄두가 약 12kg, 사거리는 25km, 최대 가속 60G, 속도 마하 3의 스펙을 자랑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커는 사이드와인더 9X처럼 조종사의 헬멧에 달린 조준경이 HMS와 연동되어서, 한마디로 조종사가 고개를 돌려서 바라보는 표적을 곧바로 시커도 지가 돌아서 딱 바라보게 됩니다. 탐지각 또한 90도, 굉장히 넓죠. 전투기의 방향 보고 쟤는 날 못 맞추겠지 이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이게 열영상 센서기 때문에 표적을 이미지로 촬영해서 기록할 수도 있죠. 또 이미지를 보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순항미사일 같은 작은 표적에 대해서도 높은 요격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전파를 이용한 근접신관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가까이 다가가면 맞지 않아도 뻥 터져서
폭풍과 파편으로 표적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아파. 그리고 지난번에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소개할 때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개량되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IRIS-T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대공 미사일 버전인 IRIS-T-SL, 이것은 실용화가 이루어져서 몇몇 국가에서 운용 중인 상태인데요. 현재 단거리 버전 SLS 버전과 중거리 버전 SLM 버전이 있는데 각각 사거리와 12km와 40km고 지금 개발 중인 SLX, 즉 장거리 버전이 사거리 약 80km에 달합니다. 지대공은 공대공과 달리 발사 직후부터 중간까지는 미리 입력된 표적의 예상 좌표까지 GPS 및 관성 유도를 통해 날아가고요. 급격히 표적을 바꿀 경우엔 사격 통제 레이더로부터 데이터 링크 지시를 받아서 경로를 바꿉니다. 이렇게 표적 주변으로 접근하면 그때부터 미사일 본체의 탐색기를 켜서 표적을 직접 쫓아가게 되는데 지상 발사에 요구되는 높은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체도 더 대형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지대공 버전은 독일군뿐 아니라 스웨덴, 노르웨이, 이집트군이 이미 배치했거나 막 주문한 상태죠. 그러면 이번에 독일이 IRIS-T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대공 버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IRIS-T의 중거리형인 SLM이 지원되어 지금 운용 중입니다. 2022년 여름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시설에 대해서 순항미사일 및 자폭드론 공습을 계속 강화하니까 독일이 아주 강수를 둡니다. 원래 이집트에 주기로 했던 시스템을 이집트한테 죄송합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먼저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2022년 10월에 독일이 우크라이나 인도하기로 한 4개 시스템 중 1개, 아마도 1개 포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인도되었고 우크라이나 측은 이미 10월 19일부터 표적 요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상 발사용은 수직 발사관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표적이 360도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도 민첩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또 작고 민첩한 표적도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자폭드론, 심지어 지대지 용도로 전용된 S-300 지대공 미사일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인 거죠. 실제로 10월 31일에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IRIS-T SLM 이것의 요격 성공률이 100%라는 발표를 올린 바 있고 11월 15일에는 겨우 수초 이내에 러시아 순항미사일 2발을 순식간에 요격하는 그런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 능력을 입증한 셈이죠. 공대공뿐 아니라 다양한 버전으로 운용 계획 중인데 특히 우리가 흥미로워할 부분은 공대지 임무로의 활용입니다. 이것은 미사일 본체는 그대로 두고 지상 공격이 가능하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실시한 겁니다. 공대공용이라고 만들었다고 해도 탐색기의 해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상의 표적도 식별해서 추적할 수가 있는데 먼저 나온 제블린이나 조금 뒤에 나온 우리나라의 신궁도 같은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고요. 실제로 노르웨이 공군도 성공적으로 전투기에서 지상 표적을 사격하는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KF-21에도 장착되면 다양한 임무에도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분야가 바로 IDAS라는 버전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 수중에서 적 항공기를 요격한다 이런 기발한 발상입니다. 어뢰 발사관을 이용해서 발사되며 일단 발사되어 물 밖으로 나가면 광섬유를 이용해서 표적 쪽으로 잠수함에서 조종해서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잠 초계기나 대잠 헬기 등에 무력하던 잠수함에게도 나름의 대항 수단이 생기는 셈이죠. 다만 이 미사일은 아직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대전에서 상황에 맞게 미사일의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은데 다양한 버전으로 운용 계획 중인 IRIS-T 미사일 KF-21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하겠습니다.